자, 토픽 3. 마케팅 플래닝. 아까 마케팅 한 것처럼 플래닝. 플래닝은 플랜을 만드는 거, 플랜을 수정하고 뭐 등등 플랜과 관련된 무엇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플랜을 계획, 플래닝을 기획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획 세우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래닝인데, 마케팅 플랜이란 무엇이냐? 마케팅 플랜은 로드맵이다. 마케팅 액티비티의 로드맵이다. 예. 어떤 조직의 특정 기간 동안의, 특정 기간이란 5년 또는 1년, 1 year or 5 year, 1년 또는 5년 동안의 특정 기간을 스페시파이한 어떤 조직의 마케팅 액티비티를 나타낸 로드맵을 말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장을 그냥 숙지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마케팅 플랜이라는 게 뭐 1년 또는 5년밖에 없는 건 아니죠. 뭐 10년짜리도 있을 테고 3년짜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무리수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틀린, 주로 그렇다고 하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마케팅 활동에 대한 로드맵이다, 이런 말은 잘 숙지해 두시도록 하세요. 자, 마케팅 프로세스를 좀 봅시다. 어떤 특정 비즈니스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볼게요. 제일 먼저요, 어떤 비즈니스는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게 갖고 있어.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미션. 나의 근본적 목표.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심지어 why we exist.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기본적인 각오, 나의 장기적인 목표, 이런 거를 미션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제 한국 마케팅 교육연구소의 미션은 대한민국 마케팅 기초교육의 리더. 이게 제 미션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를테면 이게 나의 각오이자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죠. 이런 걸 미션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코어 밸류라고도 해요. 그 다음 미션을 있으면, 사실 미션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실제 액티비티로 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분석이에요. 분석은 내가 잘났나? 내가 못났나? 남은 잘났나? 남은 못났나? 아니면 우리 이 비즈니스 환경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보는 걸 분석이라고 그러죠. 예.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 외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에요. 뒤에 설명됩니다. 자, 그 다음 분석을 해야 목표가 나와요. 분석 없는 목표가 있겠어요? 내가 잘난지 못난지도 모르고, 남이 잘난지 못난지도 모르고, 이 환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목표가 나오겠어? 그죠? 내가 못났고 경쟁자가 잘났고 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 그럼 목표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고 경쟁자가 못났고 시장 환경이 유리해. 그럼 목표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어쨌든 목표는 분석에 디펜던트 하죠. 하지만 목표는 결국은 미션으로부터 파생돼요. 그죠? 목표는 미션으로부터 파생되지만 분석이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목표가 나왔으면 큰 전략. 큰 전략이 나와요. 큰 전략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예요. 누구에게 어떤 혜택. 볼보 있잖아요. 볼보 자동차. 볼보의 전략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장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는 차를 제공한다. 이게 얘네의 전략 스테이트먼트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나왔잖아요. 도미노 피자를 읽어보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피자 러버에게 문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따뜻하고 맛있는 피자였어요. 이게 얘네의 전략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전략이에요. 큰 전략. 큰 전략 다음엔 그 다음에 구체 전략. 구체 전략을 다른 말로 전술이라고도 해요. 그 택틱스라고도 하죠. 택틱스. 큰 전략은 스트래터지, 작은 전략은 택틱스.
전술. 이게 바로 바로 4P예요. 4P.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마케팅 프로그램이란 마케팅 믹스, 즉 4P로 만든 계획을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볼보 얘기했잖아요.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장에게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자동차를 제공한다. 이게 전략이었어요. 전술 어떻게 풀까? 뭘로? 1. 제품. 어떤 제품? 안전한 제품. 2. 어떤 가격? 아주 안전하려면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중산층 이상이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가, 상대적 고가. 자, 플레이스. 어디에 유통망 깔까요? 누구 사는 동네에다가? 가족 단위, 중산층. 저 빈민층에 볼보 매장 안 내잖아요. 중산층에 사는 곳에 플레이스, 그게 플레이스. 마지막 프로모션. 광고할 때 광고 메시지는 뭘 강조하는 메시지? 안전. 광고 매체는 누가 잘 보는 매체? 중산층. 이렇게 하겠죠. 즉, 큰 전략이 작은 전략을 가이드했죠. 네? 가이드라인 됐잖아요. 방금 말한 그 전략 스테이트먼트가 4P를 지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전략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략을 STP라고 해요. STP. STP는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시장을 나누고 타겟 시장을 정하고 그게 ST예요. 그 다음 P, 포지셔닝, 핵심 가치, 포지셔닝. 아까 말한 볼보 얘기 있잖아요. 뭐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장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는 정책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STP예요. 이걸 MM으로 구체화했죠. 이거를 사실 마케팅 믹스와 마케팅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마케팅 프로그램은 마케팅 믹스로 만든 플랜이다. 자, 전술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실행은 영어로 implementation이라고 해요. 액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액션이란 말보다 implementation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좀 다른 게 implementation은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뜻이고요. 액션은 좀 넓은 개념이고. 자, 마지막으로 실행했으면 끝이 아니에요. 측정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행했더니 매출이 올랐어? 무슨 고객 선호도가 올랐어? 브랜드 인지도가 올랐어? 이거를 측정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되돌려줘야죠. 피드백을 해줘서 수정, 커렉티브 액션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영어로 말해볼게요. 미션, 수학 분석. 수학 분석이 내외부 분석이잖아요. 내부는 SW, 외부는 OT. 그 다음 골, 목표, 골 세팅, 목표. 스트래터지, STP. 마케팅 프로그램,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 그 다음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 컨트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폴 스미스라는 영국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소스탁이라고 약간 쉽게 말하라고 소스탁이라고 했어요. S는 분석이에요. Situation Analysis. O는 Objective, 목표. S, Strategy. T, Tactics. A, Action. C, Control. 좋죠, 이것도. 소스탁. 외우긴 좋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밑줄은 로드맵입니다. For the marketing activity. of an organization. For a specific future time period, such as 1 year or 5 years. C. Marketing plan. 8. An organization의 비즈니스 골은 어디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가? 만약에 여기 상황 분석이 있었다면 되게 헷갈렸겠죠. 상황 분석이 없네요. B, 그죠? 결국은 미션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파생되는 거예요, 미션에서. 하지만 중간에 분석이 크게 조정을 해주겠죠. 정답은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이번엔 상황 분석이에요. 상황 분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잘났나 못났나, 경쟁자가 잘났나 못났나, 이 시장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환경이, 이런 걸 따져보는 게
환경 분석입니다. 자, 상황 분석. 자, 이 얘기를 할 때 SBU라는 말을 먼저 꺼내 볼게요. SBU란 말은 구글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여러 개 찾아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SBU를 딱 규정 짓는 아주 클리어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단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사업부 정도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 같으면 부품 사업 단위, 통신 사업 단위, 그 다음에 뭐 가전 사업 단위, 그 다음에 그 전장 사업이나 하만 쪽 사업,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SBU를 크게 본 거고, 예, 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부 정도를 SBU로 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농심의 예를 쉽게, 우리 친숙한 기업이잖아요. 농심의 예를 든다면 라면 사업부, 음료 사업부, 스낵 사업부, 대표적인 SBU,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SBU죠. 그런 걸 SBU라고 해요. 라면 사업, 음료 사업, 스낵 사업. 스낵 사업은 새우깡, 포테이토칩, 라면 사업은 신라면, 안성탕면 이런 거잖아요. 음료는 백산수, 뭐 웰치스 이런 거 팔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요게 나와요. 분석법 중에 BCG 매트릭스. BCG라는 건요, 미국의 회사 이름이에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름 까먹었네. 그 저기 어떤 컨설턴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 사람이 만든 하나의 매트릭스인데요. 1970년에 나왔어. 70년. 되게 오래됐죠. 내 사업이 요 네 개의 사분면 중에 어디에 속하나를 먼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있으니까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를 알기 위한 거예요. 즉, 자,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우측 위에 있는 게 물음표, 영어로 퀘스천 마크라고 그래요. 퀘스천 마크. 저 별을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그 다음 밑에 캐시카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오른쪽에 도그, 멍멍이. 좌우측은요, 좌측은 시장의 리더예요. 마켓 쉐어가 내가 앞서 나가는 경우, 그 사업부가. 우측은 내가 뒤처지는 경우.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시장이 성장하는 케이스, 아래로 갈수록 시장이 성장을 많이 못하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되는 게 아래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네, 자, 어떤 회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를테면 향우유, 과일맛 우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과일맛 우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 과일맛 우유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장 안 하는 시장에 굳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내가 시작하니까. 아니. 원래 있는 시장이니까. 과일 우유 시장 항상 있잖아요. 팔로워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처음에 주로 어디 있겠어요? 내가 처음에 이런 과일맛 우유가 많은 시장에서 나 과일맛 우유 하나 만들어서 빙그레가 아니고 다른 회사인데 들어가려고 해. 이 우유 사업은, 나의 우유 사업은 처음에 어디에 속할까요? 퀘스천 마크겠죠. 퀘스천 마크는 고성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퀘스천 마크와 스타는 고성장이에요. 고성장이라는 얘기는 경쟁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낮아요? 커요. 그럼 나는 걔들과 팍 터지는 상황 안에서 싸워야 되면 리소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돈과 자원과 시간과 다 통칭해서 자원이죠. 자원이 필요하죠. 자원을 넣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싶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스타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스타는 놀아요? 안 놀아요. 스타도 돈을 써서 지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박이 터져요. 저기는 이렇게 올라고 그러고 이 지키려고 막 이제 막 싸우는 거라. 스타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상처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처 많이 나는 영광이에요. 왜냐? 계속 싸워야 돼.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뭐예요? 성장이 세니까. 그렇다고. 사실은 그래서요. 많은 사업부가 이 성장 과열이 내가 스타인 상태에서 식었으면 해요. 물론 식는 게 확 식는 건 그거 망하는 거니까 아니고 이 열풍, 이 열광이 어느 정도 좀 식었으면 해요. 그래서 내려오고 싶어 해요. 왜냐? 그래야 애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그러면 경쟁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좀 성장률이 떨어져야 도태되고, 뭐 3, 4위 애들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스타는 골치 아파요. 사실은 제일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약간 시장이 과열이 식어줘야 돼. 그래야 휴, 다행이다, 내가 스타였을 때 찍었다.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말하면 운도 좋은 거지요. 얘는 이제 캐시카우가 돼요. 캐시카우는 돈을 잘 벌어요. 물론 성장할 때만큼 벌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안 써도 돼요. 열풍이 가라앉았고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박 터지게 경쟁할 필요는 덜 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 잉여 자금이 생겨요. 좋은 자리죠, 그런 면에서. 그래가지고 이 잉여 자금을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업부, 농심에 있는 다른 사업부, 농심이라면 야, 물사업부 아유 좀 더 해라, 야 더 싸워 하면서 물사업부에다, 음료사업부에다 돈도 좀 주고, 또는 뭐 새로 생긴 커피 사업부에는 없어졌지만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줘서 싸우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캐시카우예요. 하지만 캐시카우도 세상에 항상 1일이라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뭔가 실수하다 어떻게 되면 이제 저성장, 저점유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도구죠. 도구. 왜 도구를 이렇게 나쁜 데다 도구를 넣었을까? 그렇죠? 미국을 개 좋아하는데, 그죠? 의문이에요. 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분석은 내 SBU, 내 사업부의 매력도를 결정하기 위한 거야. 내 사업부 어디야? 내 사업부 아예 개다. 도구다, 도구. 더 이상 투자할 필요 없겠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 사업부 해보니까 스타다, 스타. 그래, 좀 더 버티자. 그리고 캐시카우를 기대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의 매력도, 어필을 결정해요. 내 사업이 얼마나,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트릭스다. 기출 9번이었어요. 자, 문제 풉시다. 문제. 자,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도표 이제 복습 저기 리뷰하시고, 자, 문제. 몇 년 전 블랙 앤 데커라는 그 아시죠? 드릴 회사. 블랙 앤 데커가 저기 인수했어요. 누구를?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스몰 어플라이언스 프로덕트 라인. 저기 소형 가전 사업부를 인수했어. GE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형 가전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블랙 앤 데커는요, 그 사업을 왜 인수했냐? 걔네가 캐시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라인으로부터? GE가 지배하고 있는, 아주 도미넌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켓 쉐어를 도미넌트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현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in the slow growth 사업이었어요. 시장 점유율 도미넌트 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은 슬로우 그로스야. 이런 시장이래요. GE의 스몰 어플라이언스 사업부는 블랙 앤 데커가 볼 때 뭐로 보였을까요? 캐시카우로 보였죠. 맞습니다. 자, A, B, C, D 아까랑 같은 도표예요. A, B, C, D에서 A
A는 무엇이냐? A. stars. 스타죠. 자, 12번 SBU인데 low share, 점유율도 낮고 slow growth, 성장률도 낮은 시장. 뒤에 볼 것도 없네. 그러면서 나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SBU를 뭐라고요? 슬로우 그로스, 로우 쉐어. 도그죠, 도그. 맞습니다. 자, BCG 매트릭스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다각화 분석이라고 불리는 diversification analysis예요. 이걸 이제 마켓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라고도 하고 옛날 그 경영학자 이름을 따서 엔소프 매트릭스라고도 합니다. 이건 언제 하냐면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나는 네 가지 옵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분석을 위한 도구예요. 자, 보시면 가로축은요 제품이에요. 기존 제품, 새 제품. 기존 제품, 새 제품. 자, 세로축은요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 새 고객. 그래가지고 2x2로 표를 만든 거예요. 자, 좌측 위는 그래서 뭐겠어요? 기존 제품, 기존 고객이에요. 우상은 기존 고객, 새 제품. 좌하는 기존 제품, 새 고객. 우하는 새 고객, 새 제품. 봅시다.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럼 뭔가 성장을 꾀할 거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제품, 기존 시장, 기존 제품, 기존 고객. 헐, 여기서 뭘 더 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수건 짜내기잖아요. 영업사원 더 팔아! 채찍질하고 세일하고 커미션 더 주고 이러면서 시장 규모를 막 억지로 그냥 마른 수건 짜내듯이 시장을 키울 수가 있긴 하겠지만 쉽게 될까요? 그러나 리스크는 커요, 작아요? 리스크. 성장 잠재성은 낮아요. 대신 리스크도 낮아요. 리스크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죠. 대기업들도 이거 잘하더만. 안 팔리면 야 7시 출근해. 7시 출근 너 뭐 잘 팔리나? 예? 퇴근 안 시키고 덜 시키고 그런다고 더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둬서 어떻게 팔아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리 성장 잠재력은 높지 않다. 자, 두 번째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자, 기존 고객에게 새 제품 소주 고객 있잖아요. 소주 고객 소주 먹는데 야 예전처럼 안 먹어. 이제는 먹고 죽자 부어라 마셔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먹어. 어떡하지? 어떻게 시장을 키우지? 해가지고 저도주를 만들었어요. 신제품 저도주 있으면 왜 성장이 돼요? 2병 먹을 거 3병 먹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성장 많이 했죠. 호주 시장도 이런 거 덕분에. 이게 바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예요. 신제품 제품 개발. 세 번째는 기존 제품을 가지고요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에요 소주 시장이 옛날에 시원 소주라고 꽉 잡았었어요. 시원 소주. 제가 부산 출장 가보니까 10년 전에. 근데 10년 전부터 갑자기 혜성처럼 떠오른 소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좋은데이예요. 좋은데이. 엄청 순해요. 16.8도인가? 근데 걔네가 시원 소주를 꺾고 부산을 석권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데 부산 시장 얼마 작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을 공략하려고 이 그림에 써있죠. 지역 소주업체 수도권 공략 써있는 것처럼 돌고 앞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막 수천 명 해가지고요 서울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 막 술 먹고 있는데 막 테이블 위에 놔주던데요. 텅텅 놔줘요. 이렇게. 놔주면서 계산까지 해주고 나와요. 그냥 좀 불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음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들려고. 이게 바로 기존 제품 새 고객. 맞죠? 기존 제품 새 고객. 이거를 마켓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자, 마지막 diversification. 다각화죠. 다각화. 뉴 제품, 뉴 고객. 맥도날드에서요, 직영으로 성장을 더 하려고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의류 사업. 맥도날드가 해피밀 같은 걸로 애들한테 인기 끌었잖아요. 그랬더니 헐, 그래, 애들한테 좀 옷 좀 팔아볼까? 해가지고 성장 좀 더 해보겠다고 맥키즈라는 걸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품이죠? 의류 고객은 새로운 고객이잖아요. 뉴 제품, 뉴 고객, 맥키즈. 쫄딱 망했어요. 지금 홍콩인가 한 개 남고 중국인가 한 개 남고 다 망했어요. 디버시피케이션은 리스크가 커요, 작아요? 하지만 잘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성장 잠재력은 높죠. 뉴 제품, 뉴 고객이니까. 그죠? 하지만 몹시 위험하죠. 맥키즈처럼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디버시피케이션 바로 가기보다도 우회하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갔다 이렇게 가든 기역자라고 가거나 니은자라고 가서 이렇게 해야지, 직통으로 디버시피케이션 가는 경우는 리스크를 크게 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푸십시다. 13번 디버시피케이션. 아까 4개 중에 디버시피케이션은 어떤 전략입니까? 뉴 맞죠? 그 다음 아까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자, A, B, C, D가 있는데 다음 중 D는 무엇입니까? B, diversification. 맞죠? 자, 이번엔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은 S는 강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위협. 나의 능력을 얘기한 건 뭐예요? 뭐하고 뭐? S하고 W. O하고 T는요, 나하고 관련은 있지만 내가 손쓸도리가 없는 걸 말해요. 나는 잘해. 나는 분유 잘 만들어. 애기 분유 있잖아요. 애기 분유 잘 만들어. 내 분유 진짜 영양가 많고 면역력 증강 성분도 들어있고 공장도 최신 설비고 우유도 참 좋은 1등급 우유로 만드는 최고의 아기용 분유라고. 그럼 뭐해? 엄마도 그냥 모유 수유를 해. 네. 이건 뭐예요? 넷 중에 트레트죠. 난 잘못이 없어. 난 잘할 뿐이야. 근데 안 먹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한 킴벌리가 하기스가 안 팔려가지고 막 죽상이었어요. 아, 애기를 안 낳아. 하기스 기저귀 안 팔려요 하는데 노인 인구가 막 늘어나. 그래가지고 디펜드가 잘 팔려. 디펜드. 이건 뭐예요? 오퍼튜니티죠. 네. 이런 거예요. S하고 W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내부 요인들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하지만 O하고 T는 나랑 관련이 있대.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데 외부 환경이면 O, 나한테 불리한 외부 환경이면 T,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만다가 그녀의 회사의 외부 분석을 맡았다. 사만다는 그 회사의 무엇을 분석할 것일까? 외부, external. B, opportunities and threats. 맞죠? 2006년도에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 생산량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포드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 입장에서 포드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D죠. 트레트죠. 포드가 안 만들는데 어떡하겠어. 내 타이어가 아무리 좋아, 내 부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런 것이죠.
자, STP. STP는 여기 나오죠? STP.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입니다. 였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있으면 요게 S예요. 요게 요게 시장 세분화예요. 시장 세분화. 이거 말고 이게 시장 세분화고, 그다음 나눈 시장을 이렇게 나눈 시장 중에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정하는 게 타겟팅.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정하는 게 타겟팅이고, 그다음 이 공략하기로 한 시장에 대해서 핵심 혜택을 심어주는 행위가 포지셔닝이에요. 이 빨간 시장이 3, 40대 가장이라면, 패밀리라면 안전. 노란 시장이 20, 30대 여성 직장인이라면 스타일 또는 디자인, 뭐 이렇게 되겠죠. 핵심 혜택이. 이걸 심는 작업,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이 구체화된 것. 그래서 스트래터지도 전략, 마케팅 믹스도 전략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스트래터지는 전략, 마케팅 믹스는 전술,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한데, 그건 뭐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MM이에요. MM으로 한 게, 아까 말했죠? 프로덕트, 이거, 프로덕트, 이거, 프로모션, 이거, 플레이스, 이거, 프라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되는 4가지 팩터,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앤 플레이스를 말합니다. 마케팅 프로그램은 마케팅 믹스를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마케팅 믹스로 만든 플랜 1 마케팅 프로그램이에요. 마케팅 믹스와 마케팅 프로그램은 거의 동의어로 보세요. 근데 마케팅 프로그램을 말하면 좀 더 이제 통합된 하나의 계획을 얘기할 땐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야에 대한 계획이 마케팅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동의어죠. 즉 마케팅 프로그램이라는 껍데기 안에 마케팅 믹스가 들어있겠죠. 자, 마케팅 프로그램 섹션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한다면 B. 4가지 마케팅 믹스 변수. 정답은 B죠. 자, 그 다음 The ability to buy a soda.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vending 머신, 자판기를 통해 사는 것은 다음 마케팅 믹스에 어디에 해당하나? place. 자판기는 물건이 팔리는 유통 채널이잖아요. place죠. 자, 실행과 평가. 실행이에요. 그냥 실행. 그냥 마케팅 믹스대로 실행할 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버튼 팍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임플리멘테이션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B. 자, 임플리멘테이션은 제가 아까 그랬죠. 임플리멘테이션은 계획을 이행한다 그랬죠. 계획을 이행한다. 그렇죠. 이행하는 얘기는 계획을 결과로 만든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C.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지금 50분이니까 10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